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역대 정부 청와대 그 분위기 어땠나 이런 소재로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만큼 권력기관인 청와대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가 봅니다.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 구독은 김태우TV를 더욱 힘을 내도록 합니다. 더 좋은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떻게 구독하는지 몰라서 구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구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요령을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방송했던 그 구독 요령 부분을 잠깐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요, 휴대폰 기준입니다. 먼저 유튜브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유튜브 화면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 그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검색창이 나오죠. 거기에 김태우TV라고 쳐서 김태우TV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김태우TV라는 글씨 밑에 이렇게 붉은색 구독 버튼이 뜹니다. 제가 노란색 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그냥 구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른 직후에 오른쪽에 종 모양이 나옵니다. 이 종 모양이 바로 알림인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저의 방송이 새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저절로 표시가 되어서 아주 편하게 저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독 버튼은 공짜입니다. 자, 그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했느냐? 이러한 질문에 이명박 정부 때가 쿨했다.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거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MB 본인이 각종 비위로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MB 정부 말기 1년 동안 특감반 생활을 좀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때가 가장 자율성이 보장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특감반 생활도 그때가 가장 즐거웠고요, 자율성이 보장되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직급은 낮지만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예우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그 정보관들요, IO들이라고 하는데, 이 IO를 조금 귀하게 여겨주는, 그리고 좀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조금 비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잘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좀 완벽해야 한다, 조금 그런 게 조금 많이 느껴졌어요. 모든 면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 파견원 직원들 승진 같은 면도 조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승진할 생각 좀 하지 마라. 니들 아니라도 여기 와서 일할 사람 많다. 정말 국가와 민족만 생각하는 그런 직원들만 와라. 조금 이런 분위기였어요. 좀 엄숙했죠. 그만큼 완벽함을 추구하니까 지나치게 흠결 하나 없이 그렇게 일을 하려다가 조금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조금 쿨하게 넘어갈 건 넘어가고, 이런 좀 작은 것도 좀 화들짝 놀라는 좀 그런 면이 있긴 했어요. 완벽을 추구하면요, 원래 맷집이 없습니다. 그게 어느 기관이든 사람이든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 제가 현 정부 초기에 특감반에서 일했을 때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시작할 때는요,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았죠. 청와대 수뇌부들이 맨날 정원 거닐면서 밥 먹고 오가면서 차 마시고 양복 여기 딱 걸쳐매고 한 손에는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가는 거 막 웃으면서요. 이런 게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근무할 당시에 그 속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제 느낌이니까요. 은근 권위적이었어요. 특히 특감반은 실무자들이 정부 유급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능력보다는 직급을 가지고 우리를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시선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거는 딱 증거가 있습니다. 유재수 같이
고위직이고 자기들 편이다 싶으면요, 비리가 포착되어도 무조건 감싸죠. 그 양반에 대해서 언론사 기자들이 그 감찰 내용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그것은 그분의 프라이버시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 선언을 좀 했더니 미꾸라지고 불순물이고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 한마디로 욕을 한 거죠. 이게 뭐냐면요, 어제까지 부려먹다가 수 틀리면 바로 악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녀 안 가려고 포착되는 즉시 저는 보고서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들과 의견이 뭐 좀 다르다고 해서 미꾸라지라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사감위 국장 한민호, 그분도 정부에 비판하니까 감찰 조사하고 파면까지 해버렸죠. 이런 일이 좀 더 있습니다. 제가 공익제보 받은 게 더 있는데요, 추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는요, 자신들이 자유분방하고 탈권위적이고 뭐 이렇다고 자부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외교부 공직자들요,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틀었죠. 아주 많이 틀었습니다. 그렇게 사생활까지 털어내는데요, 그게 무섭기만 하지 공포스럽지 무슨 자유분방하고 탈권위적입니까? 완전히 이건 무자비한 폭력 행사였습니다. 참 그 유재수하고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한 명은 영전하고 한 명은 욕하면서 쫓아내고, 어이가 없죠? 평등을 주장하는 좌파가 스스로 모순이죠. 이거는 직급 낮다고 무시한 거예요. 6급이라고요? 아니 뭐 저를 그렇게 쫓아냈던 청와대 수뇌부요, 지들이 공무원 시험 쳐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늘공 출신 빼고는 없잖아요. 대부분 운동하다가 고위직 된 거 아닙니까? 임명직으로. 그 사람들요, 지금 시대에 공무원 시험 한번 쳐보세요. 몇 명이나 합격하겠습니까? 요즘 9급 공무원 시험이 완전 고시같이 합격하기 매우 어렵죠. 지금보다 훨씬 과거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7급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왔습니다. 운동하다가 임명된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일단 직급이 낮다고 그렇게 무시하네요. 아무튼 지금 정부가 제가 직접 경험한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저는 최악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정권, 저는 이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동료들은 참 좋았는데요, 상관들이 좀 그랬어요. 자, 윤석열 총장님 말씀처럼 저도 MB정부 때 청와대가 좀 쿨했다고 동의를 했는데요, 그때는 같은 수석실 내에 다른 비서관실 직원들하고도 뭐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참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도요, 특감반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뭐 정권 초부터 정권 끝날 때까지 근무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간부로 승진도 했고요. 한마디로 지역 안배가 정말 확실했습니다. 가장 확실했어요. 그 분위기가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니까 그 MB정부 청와대가 검찰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MB정부의 공정성과 자율성은 또 있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특감반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철저히 지역 안배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MB정부 1년을 남겨놓고 특감반에 들어갔는데요, 아주 뛰어난 후배하고 제가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한 자리를 두고 2-3명이 경합을 했는데요, 저는 PK 출신이고 저랑 마지막에 경합했던 친구는 TK 출신이었습니다. MB정부가, MB 자체가 TK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택하더군요. 왠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를 봤겠지만 저와 경합했던 그 후배나 능력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그 후배는 더 뛰어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됩니다. 제가 그 후배가 참 인품이 뛰어나서 후배지만 참 존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 후배가 저보다 나이가 2-5살 정도 많기도 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후배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지역 안배더라고요. TK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TK 출신 후보자를 떨어뜨리고 저를 택한 거죠.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지역 안배였습니다. 당시에 그 한 자리가 어떻게 났냐면은 진주 출신 PK 선배가 그 검찰 출신 선배인데요. 이분이 승진하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경남 마산 출신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저를 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봤겠지만 그게 조금 컸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특감반에 와보니까 서울 출신 몇 명 있었고 호남 출신이 몇 명 있었고요. 전북 전남 다 있었습니다. 충청도도 있었고 제주도도 있었고요. TK도 좀 있었습니다. 부산 경남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강원도를 빼고요. 모든 지역 출신들이 안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한 명도 없어서 아쉬웠던지 저희 윗사람 중 한 명이 제가 썼던 이력서를 보고 저한테 묻더군요. 그 김 팀장은 아버지 고향이 어디시지? 예, 강원도 횡성입니다. 원래 아버지 집안이 다 그쪽인가? 예, 대대로 강원도 평창이 집안입니다. 그럼 김 팀장은 어디서 태어났나? 예,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거기서 몇 살까지 살았지? 예, 9살까지 초등학교 2학년 마칠 무렵까지 살다가 어머니 고향인 경남 마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자네는 고향이 마산이 아니고 강원도야. 강원도로 알겠네. 이렇게 해서 제가 졸지에 제 지역구가 PK에서 강원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8도의 지역 안배가 아주 완벽해진 거죠. 저는 부친께서 강원도이시고 저도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자라긴 했어요. 뭐 집안의 뿌리가 강원도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저는 강원도에 아는 사람이 친척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들이 저한테 고향을 물으면요, 경남 마산이라고 합니다. 학교도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PK가 맞죠. 뭐 어찌 보면 고향이 두 개라고 봐야죠.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자랐으니까 강원도도 고향이 맞습니다. 뭐 부친 고향이니까. 뭐 하지만 제가 쭉 추억이 있던 곳은 경남 마산이고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거기가 고향이라고 해도 되죠. 뭐 고향이 두 개네요. 근데 저 인식에는 경남 마산이 고향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그만큼 MB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부터 지역 안배를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안배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왜 그토록 고향 동생 조국을 그 지경이 되도록 중용을 했을까요? 학연 지원보다는 능력대로 인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공정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